자, 이 정권은 싸움을 여러 군데서 벌이고 있어요. 최저임금 주 52시간만 해도 벅찰 건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감당을 하지 못하는 괴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보다는 훨씬 더 큰 괴물이고요. 실체는 훨씬 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 한 번도 평생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강남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했고 또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도 별로 가서 살만한 환경이다라고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지 모르겠는데요. 자, 베벌렌이라는 경제학자, 저는 마르크스보다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마르크스는 이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이 고통을 참다 못해 이 혁명을 일으킬 거라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착취에 시달리다가 그 착취의 개념도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베벌렌은 그러기보다는 이 서민들, 사회적 약자가, 사회 경제적 약자가 왜 보수적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옮기게 되면 당장에 대다수는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혁명도 약간은 배가 불러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과거의 러시아 혁명이나 유럽의 혁명의 시기에 앞장섰던 사람, 마르크스도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상 마누라는 귀족 집안이고, 엥겔스는 맨체스터에서 방직 공장을 여러 개 가진 유대인 출신 부자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혁명을 했지 가난한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프람 핸드 투 마우스인데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흔들리면 고래 싸움에 새우부터 죽기 때문에 살아본 경험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해서 서민이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베벌렌이 한 100년도 훨씬 전에 했던 이 이야기가 매우 옳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봅니다. 왜 제가 베벌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벌렌이 유황계급의 과시적 소비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이 내용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원시시대 때부터 남한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래서 원시시대 때는 가죽을 놓고 싸웠고 나중에는 동물의 뼈를 놓고도 싸웠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산업혁명 이후에 부가종 상류로 축적되니까 그 상층에 있는 사람은 남과 다른 걸 구별짓기 위해 이 자신의 이 과시적 소비를 한다. 거대하게 과거 그리스 로마 때 성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또 희귀한 개, 애완동물 등을 키우고 그리고 온몸에 보석을 착용하고 이러면서 과시적 소비를 한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걸 경멸하기보다는 말로는 그럴지라도 그걸 또 따라하고 더 밑에서는 더 따라한다. 심지어 서민들조차도 그런 과시적 소비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사회의 모든 이 관습, 문화, 이 아비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됐냐. 상층의 형태가 그걸 유사하게 따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 이렇게 갔다는 거죠. 지금 식생활 습관이나 식당에 가는 에티켓이나 모든 게 술 마시는 에티켓도 거기서 다 내려와가 대중화돼서 퍼졌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왜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저 난리를 한국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외국의 런던이나 뉴욕에도 부동산 투자나 투기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세계의 돈이 뉴욕으로 모이고 세계의 돈이 런던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데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거죠. 그건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은요, 변방이지요. 변방. 나이지리아 가면 아부자라는 도시가 있고요. 새로운 수도입니다. 원래 라고스였고 인구가 한 200만 되고. 그 다음에 코트 디부아르라는 나라, 옛날에 상하 해안이라고 부르던 이 나라죠. 아이보리 코스트였죠, 이름이. 그 나라 축구로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프리카 그런 나라도 보면 아비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정보도 별로 없지만 그런 도시들이요, 거의 그 동네에서는 엄청난 국제적인 도시이자 활락의 중심지이자
온 그 주변의 나라들의 이 물자들이 모여들고 이런 데입니다. 가서 보면 깜짝 놀랄만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주류 경제 이런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부자나 아비장처럼 변두리인 나라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일본 동경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아시아의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면 싱가포르이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태국 방콕보다도 훨씬 변두리예요, 서울이라. 이런 서울의 국제화가 얼마나 진전됐다고.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서울에 얼마나 이 국제화가 됐다고. 여기에 북한 옆에 바로 50km, 60km 앞에 부동산을 해외 자본이 와서 사재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서울에 지금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열풍은 런던이나 뉴욕 대비해가지고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 내부의 순수한 과시적 소비가 투기적 소비하고 이렇게 결부되어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경제학의 기편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명품을 15만 원 하니까 아무도 안 사요. 150만 원 하니까 공짜 하나 더 붙이니까 좀 사요. 1,500만 원 하니까 줄을 서서 살라고 대기를 하더라. 이런 이 조커가 있죠. 그래서 비싸면 비쌀수록 더 모여든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투기 열풍의 실체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모호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투기꾼이 어딨나?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두들겨 잡으려한다. 전부 지돈 갖고 와서 했지 은행 대출도 별로 안 받았더라.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저는 그 말도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투기꾼이 있지요. 왜 없어요? 투기꾼이 멀쩡한 사람이 투기꾼입니다. 한국 사회에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 아니면 지대에 벼락 출세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투기꾼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냐?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봤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상층에 올라갔다 싶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다 투기꾼인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집안 잘 만난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엘리트 공무원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자 붙은 사람들, 변호사, 의사부터 시작해서 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졸부 집안, 자산가. 그 다음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중력이나 고위 간부들.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은행, 금융기관에 근무하거나 더 나아가서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한마디로 상류층에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확인된 게요. 1년 새에 집값이 뛰었다. 즉, 지금 정권의 고위 간부들 중에서 집값이 얼마나 뛰었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김현철이라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3억 7천만 원짜리가 19억 5천만 원이 됐어요. 42%. 장하성이가 아시아 성수촌 아파트 20억짜리가 24억 5천만 원. 자, 그래서 23%가 뛰었다. 4억 5천만 원. 이거 아니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가가 28억이고 실제로는 29억 5천만 원의 이하로는 못 팔도록 주민들이 담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운규가 이 태양광을 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물러난 장관이죠. 24억 5천에서 31억 5천만 원. 이 사람 교수하다가 왔는데 뭔 돈이 이래 많습니까? 그래서 29%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종학이가 이 중소벤처부 장관, 이 사람도 을지로 해가지고 하다가 막상 지 빌딩에는 갑으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인데 18억 3,500에서 25억으로 36%가 뛰었고, FTA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가 이태원 아파트인데 13억 5천에서 20억으로 48%가 뛰고, 손병석이라고 지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국토부 장관이
대치동 쌍용 대치 아파트인데 16억 3천에서 22억으로 35%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하성이 4억 5천만 원 올랐다는 것도 이것도 언론이 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당에서 아마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냈던 모양이에요. 자,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제가 말하지 않은 오동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장인데 이 사람이 소유한 대치동 성경아파트는 38평짜리가 21억 5천만 원에서 29억으로 7억 5천만 원이 올랐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 중에 장하성은 하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빼주고 김현철 경제보좌관 집값으로 장난치지 마라고 한 사람이 13억 7천에서 19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반포 자이 아파트에 25평에서 18억에서 2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참 짭짤하게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외에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개포동 아파트 4억 9천만 원이 올랐고 김상곤이 지금 교육부 장관 이번에 교체됐는데 아직은 하고 있죠. 4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현 정부 고위층이 강남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다라고 한국당이 이야기를 했는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 이 지적은 잘했어요. 한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한국당의 전현직 당대표들이나 한국당의 다선 의원들 상당수도 또 떼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라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기왕에 무슨 자살 충동이라도 느끼는 게 맞지요. 왜? 니 죽고 내 죽자. 나는 야당이니까 씹을 자격이 있다. 인정합니다. 한국당 그건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아요. 바른미래당은 다를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어떨까요? 그것도 50% 100%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뭡니까? 불과 재산 3, 4억이었는데 뭐 검사하다가 정치판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하면서요. 재산이 3, 40억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월급 받아서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후원회까지 만들어서 후원회에서 돈 받아서 이렇게 겨우 풀칠한다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나가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이 폭등하는 주범은요. 남 욕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은행가 나왔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을 8번 한다. 저 같으면 귀찮아서 이사 안 갑니다. 이사 간다 하면 하늘이 암담해요. 사무실 제가 지금 하나 이제 구했는데 어딘지는 지금 밝히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밝히고 10월 중순에 가려고 해요. 그 이사 생각하면 머리에 지가 내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또 위장 전입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느냐. 자, 거기에 보면 우리 사회에 사람 만나면 그러잖아요. 밥 잘 먹고 헤어질 때 집이 어디예요? 딱 그러면 저는 기분이 살 나빠집니다. 내가 어디 살면 네가 어쩌할래? 태워줄래? 저는 매너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어디 사느냐가 대한민국 사람의 수준을 가늠하는 딱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 집이 어디세요? 하는 게요. 그게 사람들끼리 만나서 처음 만난 사람끼리 네가 어디 살면 뭐하고 내가 어디 살면 뭐할래? 그거는 많이 친해진 다음에 술 먹고 건하게 취했을 때 제가 여기 모시다 드릴게요. 집이 어디시죠? 이럴 때나 나오는 이야기지. 처음에는 어디세요? 어디 사세요? 이게 인사예요. 엊그제 회원 한 분이 나간다고 뭐 메일을 보내서 그냥 조용히 나가셔도 되는데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요즘 부동산을 좀 비판을 해가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회원이 다 달아놔도 비판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입장이 옛날 처음 그분이 들어왔을 때와 제가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말 바꾼 게 없어요. 근데 안 하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좀 불쾌한 사람이 요즘 저한테 대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저야 1000만 안티를 키우더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은요, 가진 자를 정오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자를 업신여겨서 밟아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더불어서 공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 보세요. 기본이 5억씩 올랐어요. 5억이면 5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이 10년을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래 이야기하겠죠. 올랐을 뿐이지 그들이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거 아니냐. 물론 그 말도 맞지요. 하지만은 이 드러난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다고 주목받고 있으니까 지금 못 팔지요. 팔려면 옷 벗고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옷만 벗으면 잽싸게 팔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한국 사회에 장차간 국회의원, 예? 그리고 주요한 고위직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들이 사는 모습이 뭐예요? 과시적 소비죠. 그런데 이거는 소비는 그냥 돈만 써. 유럽 귀족들이 과시적 소비를 해서 나는 너가 신분이 다르다 해서 걔도 동네 잡종 똥개가 아니라 아프간 하운드를 키우고 뭐 보석을 해도, 예? 보기 드문 보석을 하고 옷을 입어도 너네들은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을 입는다는. 재벌 회장님들 옷들 보면요, 마이 하나 2, 3천만 원, 4, 5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그거 왜 입겠습니까? 아이고, 저 같으면 그거 다를까봐 그냥 걸어놓지 입지도 못하겠어요. 옷 좋은 걸수록 잘 달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신분의 격차를 보여주는 건데, 이 부동산은요, 신분의 격차를 보여주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돈도 벌어요. 우매한 너네들이 10년 벌 돈을 나는 2달이면 번다, 부동산. 그러니 이 부동산이 겉으로는 때리잡아라 죽인다 하면서 장하성이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문제들을 다 비판해 놓고 강남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또 집도 따로 있어요. 이 양반은 경기도 가평군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럴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지금 오죽하면 팩트 체크해가지고 강남 불패, 강남 거주 고위직들 때문일까?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지금 올해는 무슨 보유세를 강화한다, 임대주택을 강화한다, 어떤 발표 초강력 대책이 오후에 나온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저기 때리면 또 저기서 불쑥하는 두더지 현상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문 정권은 호구 잡혀버렸어요. 노무현 정권이 절대로 집을 못 잡고 호구 잡혀서 끝나버렸듯이 그랬는데, 자, 지금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 그건 정부가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장하성이 라디오에서 이야기해서 이 사람 화려한 의혹을 많이 남깁니다. 저야 이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은 참여연대에 있었어요. 참여연대에서 경제 부정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이 재벌들의 이 뭡니까? 문어발식 사업 확장 부분을 비판하고 소액주주 운동을 하고 또 부동산 문제 등도 비판하면서 한국 사회의 옳은 행동은 자기 혼자서 다 아는 척 했습니다. 근데 보니 100억이 넘는 부자고 주식이 수십억에, 부동산 한 개만 해도 주식이 대기업 주식만 52억이 넘는다는데 지금 더 올랐을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집만 한 채 지금 이 20억대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가가 29억 5천, 실제 가격이 28억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25억을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거 다 뭡니까? 대부분 물려받았지요. 집안이 귀족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장관하고 국세청장이고 할아버지도 무슨 독립운동했고 돈 많은 집이에요. 전라도 부잣집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동생도 뭡니까?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에 자기가 그렇게 황금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말이라도 좀 겸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강남 살 필요가 없고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도 때에 따라서는 얄밉게 들리죠.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이 정권의
고관 대작들 중에 정말로 강남에 많이 사느냐? 요즘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도 비싸고 성수동도 비싸고 겨울 곳곳이 비쌉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아지트가 강남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다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 언뜻 보면 문정권은 운동권 정권이라서 부동산 문제에서 별로 운동권이라는 게 평생 건달을 믿는데 백수고, 강남에 부동산이 뭐 좀 있겠느냐? 정통 공무원들만 많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한번 봅시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 행정부에서 관련 부처 실장급 이상,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로 압축했더니 107명이 등장됐는데, 청와대 비서관의 본인 배우자로 강남 3구 주택 소유 현황을 보니까 45명 중에 15명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33.3%가 강남에 집이 있더라고요. 이 또 놀랍네요. 운동권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 저도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강남에 살고 있다라는 장하성은 송파에 하나 있고, 조국은 서초구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도 보면 뭐 감나라 판나라 세상 옳은 일은 혼자서 다 하는데, 이도 또 뭡니까? 황금 수저를 물고 나왔지요. 건설업하는 부친. 지난번에 보면 경남에 이 사학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송파 서초에 각 한 채, 주연 중소기업 비서관이 강남에 아파트 2채, 복합 건물, 주상복합 같은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보면 이 국토교통부가 건설정책, 오늘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 이런 걸 다 관장하잖아요. 확인 가능한 인원 10명 중에 40%인 4명이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나왔던 손병석이 강남 한 채 있고 등 3명이 강남에 하나씩 있고, 박순호 국토도시실장은 서초구에 복합 건물 하나가 있고, 김재정 기조실장은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권영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도 강남에 한 채의 아파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경제정책을 이렇게 총괄하는, 보유세, 거래세, 세금을 총괄하는 기획부도 보면 강남 아파트 보유율이 44.4%로 9명 중에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김동연이도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정무경 기획조정실장, 구윤철 예상실장도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들, 부동산 관련 법을 만드는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어떨까? 의원들은 강남 주택 보유 비율이 19.2%로 공무원이나 청와대보다는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위 의원 26명 중에 5명만 강남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은 어떨까 보니까, 거기에는 이 국무조정실 경우 고위공무원 9명 중에 5명, 55.6%가 강남에 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국토부, 국토위, 기재부, 국무조정실 5곳의 강남 보유자가 몇 프로인가 하면 20에서 56%에 이르는데, 그래도 정치인이 제일 낮고, 정치하는 사람 남눈을 의식하니까 일부러라도 좀 피할 거예요. 평균 38.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5%인데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빼고 나면 43.3%가 강남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는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보면요, 한마디로 강남의 부동산이 올라가면 돈을 누가 번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 정권에서 입으로는 부동산에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겠느냐. 공무원 이거 잠깐 하다가 가고 재산은 영원한데 절대 안 그러겠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
땅으로는 공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게 안 하겠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으로 다 빨아들이겠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세,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세 이런 걸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땅이 돈을 벌도록 하지 못하겠다라는 걸 하겠다고 이해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는 그건 다 뻥이고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돈으로 샀다. 79%가 이야기하는데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부동산 대출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크게 늘린 데서 나타나서 정부의 구두 경고가 은행에 먹히지 않고 있다. 대출 쪼아라 했는데 실제로는 은행들은 돈이 남는 대출을 확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상반기 주요 은행의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에서 부동산 및 임대업이 차지하는 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대출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동기 대비 0.94포인트 늘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24.94%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지금 30조로 시중은행 중에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대출이.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돈 갖고 지방에서 싹 들고 올라와서 79%가 지돈으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럴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토지 공개념까지 꺼내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을 못 하겠다는데 저들이 거기 집을 다 갖고 있고 저들 밑에서 부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당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쇼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제 금융 공급을 다 동원해서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무슨 공급을 확 풀겠다는데 그거 무슨 신머식인가 과천의 아파트 택지 공급지에 대해서 미리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난리 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물러나고 어쩌고 일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웃기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권은 부동산 잡으러 다니다가 정권 문 닫을 거라 봅니다. 오늘 발표되는 대책요 별로 겁도 먹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